여러분들 98페이지로 다시 개념을 잠깐 넘어오시면 유리함수라고 나와 있죠. 근데 애초에 유리함수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를 통틀어서 모두 유리함수라고 해요. 자, 통틀어서 모두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이 단원에서는 유리함수라고 하면 사실상 분수함수로 생각하시면 돼. 그냥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항함수는 우리가 1학기 때 그리고 2학기 중간 때 다 배웠죠.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하고, 자, 이제 유리함수의 특징과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그럼 다항함수는 다르지 않을 거고 분수함수만 다를 겁니다. 근데 분수함수라는 얘기는 분모 분자에 모두 x에 관한 식이 와 있을 때를 말해요. 분모 분자가 다 x에 관한 다항식일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애도 분수함수고, 이런 애도 분수함수고, 이런 애들도 다 분수함수입니다. 다 분수함수인데, 이런 분모나 분자에 2차식 이상이 오는 분수함수는 미적분 시간에 배울 거야. 이건 이 단원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생들만 보겠죠. 문과 학생들은 평생 볼 일이 없을 거고, 이 단원에서 다룰 내용은 이거나 이거의 형태, 즉 분모는 무조건 1차식이어야 되고 분자는 1차식이거나 상수항이 있는 함수. 자, 지금 1학년 때 다루는 분수함수는 이것만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냐면 얘는 그리기가 너무 어렵고 종류가 무수히 많아요. 2차식, 3차식, 3차식, 2차식, 3차식, 삼각함수 여러 가지 짬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볼 텐데, 자,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래프죠.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려지느냐만 알면 어떤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도 구해낼 수 있고 교점도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 얘를 먼저 그려볼 거야.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이 외에 나머지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의 관점에서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의 관점에서 이해를 할 거고,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저학년 때 직선도 얘를 먼저 그렸고 2차 함수도 얘를 먼저 그렸습니다. 원도 이런 애들을 먼저 그려봤지. 그 다음에 얘네를 다 뭐 느리고 기울기 바꾸고 좌표 옮기고 해서 나머지 다른 함수들을 구해냈으니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x분의 1을 한번 그려볼게. 자, 그리고 참고로 분수함수는 분모에 x에 관한 식이 와 있는데 분모가 0인 수가 있습니까? 없죠. 문제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분모가 0인 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정의역이에요. 정의역이란 말은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아무 멘트가 없더라도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빼고 나머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y는 x분의 1을 한번 그려볼게. 근데 그려본다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점 몇 개를 찍어보고 그래프 모양을 예상을 해볼게. 그럼 얘는 0은 될 수가 없죠. 0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가장 편안하게 1일 때 어디 지납니까? 1일 때 1 지나겠지. 맞죠? 이 점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일 때는 2분의 1 지나겠죠. 눈대중으로 이 정도. 3일 때는 3분의 1 정도 지날 겁니다. 그럼 직선처럼 이렇게 감소하진 않지. 감소하진 않아요. 근데 x가 아무리 큰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게 0은 됩니까? 0은 안 되겠지. x에 아무리 큰 숫자를 집어넣어도 1000을 집어넣어도 1000분의 1이 0은 아닙니다. 몹시 작은 0에 가까운 어떤 수가 나오겠지.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x축이랑 교점이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x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겠죠. 그치? 그 다음에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점들을 한번 예상해 보면 아무튼 여기 아무리 작은 수를 집어넣더라도 양수면 이 y 값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지. 결국 그림을 대충 예상해 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양수일 때 0은 될 수가 없고. 맞습니까? 그리고 0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지날 거예요. 개형만 예상해 보는 거야.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지날 겁니다. 여기 지나겠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점 몇 개 찍어 보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이거는 뭐 점 몇 개를 찍어보고 그래프 개형을 예상을 해낸 거니까 굉장히 뭐 논리적이고 이런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정 부분은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이 마이너스 2분의 1 때는 마이너스 2 지나겠죠?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를 우리가 직각 쌍곡선 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의 모양은 안녕. 직각 쌍곡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용어들이 좀 나와요. 첫 번째, 점근선이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점근선. 자, 지금 x값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얘가 0은 될 수가 없죠. x축에 계속 가까워지는 형태야.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직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해요. 곡선 위에 점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 직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점근선이라는 이런 직선은 기존의 다항함수엔 없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직선이 두 개 나옵니다. 요렇게랑 요렇게랑. 맞죠? x축, y축이 점근선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문제 없겠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졌고, 이 모양을 직각 쌍곡선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서의 특징이 점 대칭이자 선 대칭 도형이에요. 점 대칭은 어느 점에 관하여 대칭이냐? 점근선의 교점에 관하여 대칭입니다. 자, 요 점이죠, 요 점. 자, 어느 점을 잡더라도 이렇게 대칭인 점이 존재한다라는 게 점대칭 도형의 특징이고, 두 번째, 이게 어떤 직선에 관하여 대칭일까?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직선에 관해서는 대칭이 될 수가 없죠. 좌우 대칭이 안 됩니다. 어떤 직선이냐? 요거랑 요거. 이렇게 접어도 대칭, 이렇게 접어도 대칭이죠. 그러면 선 대칭 도형이라고 했는데 어떤 직선에 관하여 대칭이냐? 점근선의 교점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관하여 대칭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오케이? 자, 제가 지금 x분의 1을 한번 그려봤는데, 그럼 x분의 2도 그려보면 점 몇 개를 대입하면 얘는 1일 때 2 지나죠. 여기 지납니다. 2일 때는 1 지날 거예요.
3일 때는 3분의 2니까 얘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1 지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 지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겠고. 오케이? 맞죠? 그럼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제가? 하나만 더 그려보면 x분의 3. 그럼 얘는 1일 때 3 지납니다. 1일 때 3 지나고 3일 때 1 지나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맞습니까? 점점 어디서 멀어지냐면 점근선의 교점에서 점점 멀어지죠. 여기 써있는 숫자가 커질수록. 오케이? 분자 상수항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정근선 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정도가 그래프 기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음수일 때는 우리가 이미 배운 한도 내에서 다 그려낼 수 있어요. 만약에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여기 y자리에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1 나오죠. y자리에 마이너스 y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이동이죠. x축 대칭. 그럼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지겠고. 자, 그럼 이 흰색으로 그린 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지금 그려보면 분수함수는 특징이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기준으로 이쪽에 그려지거나 이쪽에 그려질 수밖에 없지. 저한테 이렇게는 안 그려지나요? 라고 하면 안 그려집니다. 지금 그려봤으니까. 안 그려지는 거니까 안 그려지는 거야. 왜 안 그려지냐고는 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아니 무슨 체험 삶의 현장 찍고 왔어? 어디 가서 체험했죠? 서울? 여기 중학생들은 무슨 서울랜드 갔다 그러던데? 성균관대요. 아, 성균관대 갔어? 성균관대 이과캠? 수원? 네? 아니요, 그냥 가서 연극 보고 탐방하고 갔어요. 아, 해와? 대학로? 아, 네. 아, 성균관대가 이과는 수원 쪽에 있어요. 연극을 보고 왔다고? 재밌겠다. 어? 대학생들이 무슨 연극 하죠? 본인들이 직접 만든 것 같았어요. 뭐 시사에 관한 연극이야? 아니면 뭐 아니요, 그냥 로맨스요. 재밌겠네. 요즘도 대학로에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 맞나? 아, 이 동네 살면은 그냥 저기 신촌이나 이대 가는 게 짱입니다. 신촌, 이대, 홍대 다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가깝고. 제가 볼 때 고향에서 최적인 학교는 연대, 이대, 서강대 이쪽이지. 고대는 개 멀고, 서울대도 멀고, 성대도 멀고, 한양대는 갈만하겠다. 근데 한양대는 캠퍼스에 볼 게 없어서. 한양대 가봤습니까? 제 친구들이 한양대 공대 제일 많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한양대 가잖아. 다리 알배겨. 절반이 산길이야. 무슨 등산로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얼마 전이 아니죠. 한 3년 전에 갔더니 캠퍼스 안으로 전철역이 들어왔더라고. 돈을 좀 쓰셨는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연대도 그 그레이스 백화점에서 내리면 그 앞에 계속 버스랑 차가 지나다녀서 잘 건너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엔 아예 차를 못 다니게 하더라고. 다 걸어 다니더라.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물가가 제일 싼 데는 제가 대학가 돌아다녀서 봤을 때 인하대 아십니까? 인천의 왕자 인하대. 인하대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신촌도 밥값이 쌌어요.
닭갈비 야채볶음밥이 1인분에 2,700원이었는데 인하대를 갔더니 1,800원인 거야. 1,800원이면 거의 뭐 굉장히 인하대 쌌고 놀기 좋았고, 그 다음이 신림에 무슨 대학이 있는지 아십니까? 신림 봉천동. 이걸 몰라? 우리나라 1번 대학이 있는데 서울대가 신림에 있거든. 봉천동에. 예전에 거기 이제 고시촌이라고 해서 고시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밥값이 보통 이런데 절반이었어요. 많이 놀러 다니고 했는데 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니. 아무튼 대학 가서 놀기는 옛날이 짱이죠. 옛날에는 뭐 2학년까지는 거의 학점이 소구가 됐고 거의 FD밖에 없었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그 다음부터 미칠 듯이 공부를 하거나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긴 좀 힘들죠. 근데 제가 볼 때 장단이 있는 것 같아. 장단이 있는 게, 내가 대학교 조교들을 보고 하면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예전 제가 다닐 때만큼 독하게 공부하는 애들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에 짱 박혀서 이렇게 칸막이 올려서 막 9시간씩 앉아있고 고시 공부를 한다든가 역학 문제를 푼다든가 이런 친구들은 없는 것 같고, 대신 뭐 컴퓨터도 활용을 잘하고 뭐 여기저기 멀티플레이어들이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제가 다닐 때쯤에 저기 공대 도서관이나 의대 도서관이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 깜짝 놀랐을 거야. 들어가는 순간 숨이 막혀서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막 사방에서 사사삭 소리밖에 안 들리고. 근데 제가 연대 놀러 갔더니 요즘에는 안 그렇던데. 이게 공대 애들 아니겠지? 경영대 애들인가? 경영대는 널널하죠. 빨리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 더 열심히 공부나 하다가 취업 스트레스나 받고. 자, 5-6번. 이제 근데 제가 볼 때 좀 안쓰럽기도 하네. 저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취업이 보장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 IMF가 터지고 나서 미칠 듯이 살아남은 기업들이 막 리크루팅을 할 때라서. 근데 지금은 지금 좋은 회사가 어디 있나 모르겠네. 할 일 없고 좋아 보이는 회사는 이제 제 친구들 기준으로 하면 SK텔레콤이라든지, 요즘엔 삼성전자도 좀 워라밸이 좋은 것 같고, 일단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증권사나 금융권은 좀 박살인 것 같아요. 몸이 정상적인 몸으로 퇴직을 한 내 친구들을 못 봤어. 다 뭐 혈액암, 백혈병, 아니면 과로로 한 스트레스로 막 2년 동안 쉬고 정신병 걸리고. 그러니까 금융권은 아닌 것 같아. 그런 데는 좀 은행은 상관없습니다. 1금융권, 우리은행, 제일은행 그냥 가서 그냥 대충 비비면 되고, 증권사 같은데 펀드 매니저를 한다든가 이러면 스트레스. 자, 아무튼 유리함수. 이제 유리함수를 볼 텐데, 방금은 제가 이런 거 그려봤어요. 그냥 개 쉬운 걸 그려봤지. 개 쉬운 걸 그려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는 이미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다 배웠죠. 배웠으니까 얘를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 라고 하면 X 대신에는 X-P가 들어갈 거고, Y 대신에는 Y-Q를 집어넣을 텐데 넘기면 정확히 이 식이 나오겠지. 맞습니까? 그럼 아까 X분의 1일 때가 Y축, X축이 점근선이고 뿅, 직각, 삼각, 쌍곡선으로 그려졌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점근선이라고 했어요. 이 점근선의 교점이 P, Q로 옮겨가고 통째로 저 분수함수를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게 교과서에 실려있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내용인데, 교과서에는 아주 정석적인 방법으로 나와 있는 거고 실제 이렇게 그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순서를 적어드리면 1순위는 점근선을 찾습니다.
점근선을 구합니다. 근데 점근선을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구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하도 오래돼서. 분모가 0이 되는 x값 하나 찾고, 두 번째는 분수식이 0이라고 했을 때 y값 찾고, 이 각각을 수학 선생님들은 이제 약식으로 x 점근선, y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한 점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 편한 점의 좌표는 일반적으로는 위치를 나타내는 y절편이 제일 좋은데, y절편 x가 0일 때 값이죠. y절편이나 x절편이나 뭐 계산이 편안한 점. 등을 찾아주시면 되겠고, 제가 일단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왜? 자, 분모가 0이 되는 x값 얼마? x는 1이지. 이게 첫 번째 점근선. 두 번째는 분수식이 0이라고 했을 때 y값 2. 이게 두 번째 점근선. y절편 x가 0일 때 y값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네 둘이 점근선이니까 절대 만나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쪽에 하나 그려내시면 되지. 네, 맞습니까? 제가 굳이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정의역은 1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겠고, 자, 됐죠? 자, 근데 왜 점근선이 분모가 0이 되는 값인가요? 라고 하면 얘는 x가 1일 때 y값이 없죠. x가 1이면 분모가 0이잖아. x가 1일 때 y값이 없다는 얘기는 이 분수함수를 그렸을 때 이렇게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1일 때 y값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1에서 정의가 되면 안 되니까 이 직선이랑은 교점이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 y가 2가 되려면 이 분수식이 0이 나와야 되는데 x에 뭘 집어넣더라도 이 분수식은 0이 될 수가 없죠. 맞죠? 이미 분자가 3이기 때문에 이 식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전체 식은 y는 2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y는 2랑 이렇게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난다면 y가 2가 되는 x값이 있다는 얘기인데 없죠. 없으니까 이 둘이 점근선이 이유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은 증명은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기 편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증명은 극한 시간에 배울 거예요. x가 한없이 커질 때 뭐 이런 것들. 증명은 아니고 그냥 현상에 대한 관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원의 방정식도 표준형이 있고 일반항이 있었고, 직선도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었어요. 이렇게만 나와주면 참 좋은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형이 사실상 여러분들 시험에 더 많이 볼 거야. 많이 볼 텐데, 일반형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의 초이스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표준형으로 식을 바꾼다. 바꿔야 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일반형에서 그대로 그래프를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문자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614번을 보면 바로 이런 게 일반형이죠.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어떻게 바꾸냐? 여기는 지금 분자의 상수가 있어야 표준형이에요. 분자의 상수가. 근데 분자가 x이거나 1차식이니까 직접 나누셔야 돼. 직접 나눈다라는 얘기인데,
얘를 얘로 나누면 2번 들어가겠죠. 2번 들어가니까 살짝 식을 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앞에서 연습했던 거죠. 여기 더하기 얼마 있으면 되니? 관심? 11 맞죠? 이렇게 먼저 쓰면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뭘 평행이동한 거냐? 이걸 평행이동한 거죠. 이걸 x축 방향으로 5,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겠지. 원형이 되는 그래프는 이거예요. 이걸 평행이동을 하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되고, 실제 그림은 점근선 x는 5, 자 y는 2 그리시고 편안한 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11 플러스 2니까 살짝 음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 보통 교과서에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 두 번째는 나는 그래프만 빠르게 그리겠다라고 하면 점근선을 먼저 찾아야 돼요. 점근선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x점근선은 똑같습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y점근선은 좀 달라져요. 그 다음은 나머지랑 똑같습니다. 자, x가 5, 이게 첫 번째 점근선. 두 번째 점근선은 x 개수의 b라고 했죠. 요거 구해내시면 돼. 1분의 2. 1분의 2가 두 번째 점근선. 근데 이거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한 가지 방법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둘 다 할 줄 아셔야 되는 이유가, 얘는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건 여기 미지수가 없습니다. 그죠? 미지수가 없죠. 2x 플러스 1. 근데 여기 ax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으니 문자가 섞여 있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바꿔서 이쪽에 그려지는지 이쪽에 그려지는지 다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숙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갑자기 현장 체험 얘기하니까 옛날 제가 군대 가기 직전이죠. 과외했던 학생이 떠오르네. 고3 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좀 적지 않은 돈을 주시면서 학생을 데리고 연대 캠퍼스를 한번 가서 학교 잠바를 좀 사주라고 돈을 주셨었어. 그거를 하면 뭐 동기부여가 좀 될 것 같다고. 가서 잠바를 사줬는데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아서 성적이 점점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더라고. 저도 어렸을 때니까 사실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이거 좀만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더 가르쳐 보니 그 투지라는 거, 동기부여를 제가 강제로 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 그때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받아. 그 다음부터는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당신들은 알아서 동기부여를 좀 하시고. 제가 정신 차리고 딱 공부했을 때가 여러분들 지금쯤이었을 것 같아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농담 아니고 한 3개월이면 여러분들의 그 두뇌 수준이면 본인의 그 한계값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 3개월만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성적이 상승할 수도 있고, 진짜 열심히 한다면. 자, 더 늦지 않게 열심히 해주시고, 자, 이제는 예시 문항을 좀 살펴봅시다. 근데 딴 분들은 다 연락이 왔는데 현민이 어디 갔니? 이상하게 또 시험을 또 나쁘지 않게 보긴 했는데, 현민이랑 당신들 중학교 때부터 같은 클래스였지, 입안에서. 시험 어려운 학교 가서 한번 혼났어야 되는데 서정고는 이번에 좀 뭐 무난하게 나와서
하수고는 이 학원에는 90점 넘는 애가 없던데 전멸한 것 같고 아마 미뤄 짐작하기를 학교에는 한두 명은 넘었을 것 같아 90점. 응? 벌써 3명? 아니야. 오. 어? 100점이 당연히 없었을 것 같은 시험지고 다른 학교도 뭐 만만한 시험지는 없는 것 같은데 도래울 좀 쉬웠고 서정 좀 쉬웠고 자 늦게 오신 분도 제가 유형 10일까지 지금 105페이지 센 했는데 이 앞에 뭐 크게 신경 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없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근데 여기 문제 푸는 게 거의 유형이 다 똑같아. 저는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개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프, 모양. 그래프만 잘 그린다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걸 보고 치역이라는 게 실제 가지는 y값들의 집합이죠. y값들의 집합인데 막 2 대입하고 5 대입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그냥 그래프 다 그리시면 돼. 그렇게 연습하셔야 되고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x점근선 얼마? 분모가 0이 된 x값이니까 1. y점근선은 x계수의 b니까 2. 그 다음에 편안한 점 아무거나 찍어보면 0일 때 마이너스 1 지나죠. y절편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 지나겠네요. 이렇게 그려지는 쌍곡선 형태 맞습니까? 근데 치역이 2 초과 5 이하로 나온다라고 했으면 오면 여기가 2니까 이 위쪽이죠. 여기를 찾으면 되겠지. y값이 5가 나올 때 5가 나오게 하는 x값을 제가 찾아보면 자, x는 2 나오죠. 2 맞습니까? 그러면 함수 값이 즉 치역이 2 초과 5 이하가 나오는 데가 어느 쪽이냐면 이쪽이죠. 이쪽은 다 2 초과 5 이하입니다. 그럼 그때 x 값은 2 이상으로 가지면 되겠지. 2 이상으로 가지면 되니까 답은 4번에 있겠죠. 자, 됐습니까? 그 다음이 670번. 자, 다음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며 다음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자,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식하게 풀 생각을 하지 말고 분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이라고 했어요.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있는지만 관찰하면 돼.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x-a, b가 되겠죠.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아까 0,0이었습니다. 그죠? 맞죠? 다른 점은 볼 필요가 없어요. 원에서도 가장 의미가 있는 점이 중심이듯이 분수함수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점은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근데 이 교점을 이렇게 평행 이동했대. x축 방향으로 3. 이건 점이니까 부호 그대로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이 점이 됐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이 나와야 되고 자 이렇게 나와야 맞겠지. a는 3, b는 2가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다른 점을 이거 통째로 평행 이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점근선의 교점만 잘 찾아보시면 된다 라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 673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이건 과제로 남겨드리고 풀 시간을 좀 이따 드려보고, 자 이제 간단하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 유리함수를 한번 꾸며내 볼게요. 다음에 그래프가 2,1을 지나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요거다.
일단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분모가 0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y점근선이 2라는 얘기는 여기는 2x 플러스 b, 이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양인데 얘가 2,1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2 집어넣으시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럼 ABC 다 구했지. 2, 1, 마이너스 1. 그럼 제곱의 합이 4, 1, 1이니까 더하시면 6 나오겠지. 됐죠? 여기는 뭐 쉬워. 나만 쉬운가? 아무튼 자, 저 함수가 y는 x에 관하여 대칭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분수함수는, 모든 분수함수는 점 대칭이자 선 대칭이라고 했죠. 점 대칭이자 선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점근선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 1인 직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에 관하여 대칭이라고 했지. 맞습니까? 이거 x축 y축 아니에요. 지금 점근선 제가 그린 거야. 그러면 또 얘도 원의 중심처럼 점근선의 교점만 확인하면 돼. 점근선의 교점이 8,k죠. 분모가 0이 된 x값, 분수식이 0일 때 y값. 근데 얘가 y는 x에 관하여 대칭이래.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맞습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점근선의 교점 8,k가 y는 x 위에 있다는 얘기죠. 원점이라는 보장은 없고요. y는 x가 이렇게 그려지면, 예를 들어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 있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질 테니까 대칭이 되겠지. 맞습니까? 결국 얘가 y는 x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k는 그냥 자 8이 나오겠죠. 8이 나올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이거는 요 재작년까지만 수능 출제범위였죠. 이게 요즘은 수능 출제범위는 아닌데 제일 3점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유리함수가 4사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어떤 이 분수함수를 그렸을 때 4사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라는 건 위치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짓는 건 2차 함수가 됐든 직선이 됐든 분수함수가 됐든 제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게, 대부분의 문제는 y절편만 잘 관찰하시면 됩니다. y절편만. 네, 맞습니까? 제가 쟤를 한번 그려볼게. 실제 얘를 제가 만약에 실제 그리잖아. 점근선을 구해보면 분모가 0이 된 x값 마이너스 1이고요 x 개수의 비가 4니까 얘네 둘이 점근선이죠. 마이너스 1이랑 y는 4. 자, 근데 4사분면을 지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4사분면이죠. 여기가 4사분면이에요.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겠지. 예, 맞습니까? 얘네 둘이 점근선이야 지금. 이쪽으로 그려져서는 택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이걸 잘못 구하는 친구들이 뭐냐, 이거를 막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러면 이쪽에 그려져야 되니까 상수항은 음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y절편만 모으면 돼. 음수면 되죠. y절편이 만약에 양수잖아. 여기 찍혀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4사분면 안 지나고, 여기 찍혀있다. 그럼 여기 그려질 테니까 4사분면 지날 턱이 없습니다. 그죠? y절편이 포인트예요. y절편. 자,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죠.
이건데 이게 음수면 되니까 K는 6보다 작으면 되고 자연수 K의 개수니까 5개 나오겠죠. 자, 됐습니까? 자, 682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682번. 자,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과 곡선을 움직이는 점 Q가 있다. 자, 그럼 일단 이 곡선을 그려보면, 자, 점근선이 X점근선은 마이너스 2고요. Y점근선은 X 개수의 B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편안한 점 0일 때 어디 지납니까? 2분의 1 지나지. Y절편이 2분의 1.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너무 병신 같다. 어떻게 이렇게 못 그렸을까? 아, 몰라.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그려졌어. 그치? 자, 이렇게 그려지는 직각쌍곡선 형태로 그려지는데 이 문제는 패턴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마침 이 점이 어딥니까?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지.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그럼 지금 이건 X축, Y축이 나와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이쪽에서 보면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요런 직각쌍곡선으로 그려졌는데 여기가 P란 얘기야. 그리고 이 직각쌍곡선 위를 Q가 움직이는데 언제 최소가 될 거냐? 이런 많은 점이 가능하죠. 맞죠? 이런 많은 점이 가능한데 어디 있을 때냐? 아까 제가 무슨 대칭이라고 했죠? 선 대칭이자 점 대칭 도형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 1인 직선을 딱 그려보면 이 거리보다 더 짧게 나올 수가 없죠. 네. 네. K? 아,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죠. 상성 양수지 그럼. 네가 잘못했지? 자, 아무튼 여기 위치할 때가 PQ의 길이가 제일 짧겠죠. 근데 왜 짧을까? 관심 좀? 이거를 선대칭 도형이라며.
이렇게 돌려봐. 그럼 노란색 직선이 이렇게 되게 돌리면 이 직각삼각선이 이렇게 위치하지 않을까요? 여기 있을 때가 당연히 이 거리 제일 짧겠지. 혹은 이쪽에 있을 때. 뭘 구하든 똑같겠죠. 맞습니까? 여기서 특별한 증명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같다 더라. 그럼 나는 이 직선만 구하면 되겠네. 이 직선은 기울기 얼마? 2점 지나고 기울기 1인 직선. 자, 그럼 y는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끼워 맞추시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럼 Q점은 결국 어느 점이냐면 이 분수함수랑 이 직선이 만나는 점 중에 하나죠. 둘을 연립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양변에 x 플러스 2 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불쾌한 근해 공식을 써야겠네. 짝수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보단 커야 될 테니까 이 점을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루트 3이고요. y좌표는 x좌표에 1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맞죠? 자, 그럼 PQ 길이의 최소값. 여기 Q가 위치할 때 최소가 될 테니까 나는 PQ에 제곱을 바로 구하면 x좌표 차의 제곱. 얘에서 얘 빼고 제곱 하면 루트 3의 제곱이고요. 얘에서 얘 빼고 제곱하면 루트 3의 제곱이지. 답은 6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거는 왜 문제의 패턴이 정해져 있냐면 얼척없이 이런 점인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뭐 최소인 이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무조건 이 점입니다. 무조건 이 점이니까 뭐만 하면 되냐? 이 점 지나고 기울기 1인에 찾아서 이 거리 구하시면 돼. 오케이? 자,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